박수 치고 들어갑니다. 윤성원입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지금 새벽 1시 51분입니다. 와우. 서피스 프로 8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서피스 프로 8 제품을 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 서피스 체험단이 됐을 때 항상 소개하던 게 있었어요. 태블릿 프로. 이 태블릿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삼성의 굿락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피스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발하시는 분이 서피스 유저고 서피스 디자인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저스티스 위 태블릿 프로.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좀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 태블릿 프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펜이 달린 이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펜을 활용해서 필기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거나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키보드 커버 이외에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많이 들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앞쪽에 키보드를 둬야지만 편하게 드로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단축키를 쓰면서. 하지만 또 언제나 우리는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애초에 화면에 단축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고 띄워둘 수만 있다면 키보드가 필요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요. 아무튼 보러 가시죠. 일단 구글에 태블릿 프로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태블릿 프로 홈페이지가 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태블릿 프로 2022 인스톨 이렇게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러한 로고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왼쪽은 터치 줌 데스크톱, 오른쪽은 터치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핵심적인 태블릿 프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터치 줌 데스크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터치 줌 데스크톱은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온.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화면을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든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데 바탕화면에서는 확대 축소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줌인 줌아웃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줌인 줌아웃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확대 축소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점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난 이후에도 타이핑이나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타이핑 하면서 작업하면 된다. 사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화면 사이즈에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해 보시면 이 배율이라는 것을 높여줄 필요가 있죠. 보통 2배로 권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커지게 되면 그만큼 주변에 있는 툴바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런 텍스트들이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을 안고 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글씨는 확대해서 보고 레이아웃은 지켜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터치를 꾹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키보드나 마우스 휠로도 얼마든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게 컨트롤 누르고 휠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줌이 되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태블릿 프로의 메인 기능이죠. 오른쪽 화면에 터치 마우스 포인터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짜잔, 이 왼쪽에 뭐가 이렇게 뜨죠.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둔 툴바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단축 세팅 창이 열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프리셋들도 프로그램별로 제공을 합니다. 얘는 애니메이트에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애니메이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뭔가 마이크가 항상 이렇게 앞쪽에 좀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애니메이트를 켜서 저는 저만의 단축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 세팅에 맞춰가지고 요 단축 패널에 단축키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F7 빈 키프레임 삽입 숫자키 2번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2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터치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hift F5 프레임 삭제 단축키를 저는 4번 오려냈기 때문에 4번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지워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택 단축키 V키, 브러쉬 툴, 브러쉬 툴 이렇게 해서 V키로 선택을 해주고 여기 휴지통 버튼으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2번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왼쪽 오른쪽 키프레임을 왔다 갔다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뒤로 가기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어니언 스킨 단축키도 1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단축키로 프레임을 넣고 다음 프레임 홀드, 다음 프레임 홀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어시스트 패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음 프레임을 선택하고 터치로 이렇게 단축키를 또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쉽게 연속 단축키도 눌러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터치 마우스 포인터를 우클릭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가 뜨게 됩니다. 풀스크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 화면을 전체를 풀스크린 터치패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으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플로트 모드 이렇게 이걸 클릭하게 되면 내가 세팅한 단축키 패널이 화면상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 세팅해둔 단축키를 클릭하면서 단축키를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가상 마우스 패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걸로 레프트 클릭, 이걸로 우클릭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축키 세팅을 넣어놓고 지하철에서 애니메이션을 했던 그런 영상물이 있어요. 옛날 영상인데 저때는 참 말랐어요, 그죠? 이번엔 사이드 모드입니다. 사이드 모드는 그냥 사이드 쪽에 띄워주는 기능이고요.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패드 모드입니다. 아티스트 패드 모드, 방금 아까 클릭해서 떴던 요 기본적인 세팅이 바로 아티스트 패드. 눈에 뭐가 들어갔어. 요 아티스트 패드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요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더 넓어지죠. 더 넓은 창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하면 더 넓어집니다. 그 전에 프리셋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셋을 어떻게 보냐, 우클릭을 하시고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여기 로드 프리셋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메뉴들이 최근에 연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로드 프리셋을 클릭하면 그래서 여러 프리셋들이 있는데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원노트부터 시작해서 뭐 페인터도 있고요, 지브러쉬, 사이툴도 있고, 다빈치 디졸브, 포토샵도 있고, 진짜 많은 게 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도 있고요, 블렌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렌더랑 애프터 이펙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짜 많은데 정말 귀신같이 애니메이트만 없어요. 애니메이트,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애니메이트를 과연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건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트를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축키를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 캡처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면 캡처를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다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클릭 해가지고 현재 레이아웃 상태를 편집해야 되니까 에딧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에딧 레이아웃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편집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쭉 보시게 되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화면 왼쪽에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티스트 패드 모드에서 제가 도킹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해두니까 붙은 거고, 뗀 상태로 적용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떠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도킹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작업 영역을 뺏기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도킹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상단에 보이는 이 1, 2, 3 버튼을 뭔가로 하나 바꿔볼게요. 그러면 1을 클릭합니다. 띡 클릭하면 왼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메뉴가 키보드 단축키들과 함께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S는 백스페이스가 되고, 화살표 버튼도 이렇게 있을 뿐더러 넘버패드의 숫자 키들도 적용할 수가 있고, 드래그 로케이션, 아까 여기 이동창과 함께 회전창 요거 두 개를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회전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 키를 G키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렌더에서는 이동키가 G키가 되니까 얘를 G 클릭하시게 되면 G가 이렇게 뜹니다. 클릭해주게 되고, 여기 밑에 이 G를 어떤 키와 함께 누를 것인지가 있어요. 토글을 해주게 되면 한 번만 클릭해도 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스페이스바나 뭐 이런 거를 썼을 때 조금 편리하겠죠. 여기 G를 선택했으니까 여기 G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체인지 버튼 네임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버튼에 어떤 모양을 줄 건지가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을 지원해요. 아무거나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키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 텍스트 컬러를 선택하시면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버튼의 바탕 색상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커스텀까지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준 모습이죠. 클릭 로케이션은 따로 좌표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터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 툴팁에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툴팁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동키. 이 상태로 이 블렌더 프리셋의 저장을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Save As를 눌러줄게요. Save As를 눌러서 블렌더 뒤에 성원을 붙여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블렌더 언더바 성원 이렇게 저장이 따로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우클릭해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로드 프리셋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 저장한 블렌더 언더바 성원을 찾아줍니다. 블렌더 언더바 성원 이렇게 있죠. 이걸 불러오고 어플라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금 바꾼 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터가 나오고 갑자기 블렌더를 하고 있네. 얘를 눌러서 이동키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G키를 눌러서 이동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클릭했을 때 뜨는 요 빨간색 테두리 있죠?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버튼을 크게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를 갖다가 리무브 여기 지워주고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애를 클론을 눌러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같은 프리셋을 가져와서 다른 버튼을 할당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거친 게 제가 만든 애니메이트 프리셋입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해둔 겁니다. 얘는 가장 밑에 있는 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버튼이 있긴 있어요. 요 아이콘이 안 보이는 건가? 다른 아이콘으로 뭐 이렇게 해볼까? 오, 가끔 이렇게 안 뜨는 아이콘도 있네요. 이건 새로운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세팅해둔 거에서 슬림 모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스몰로 가면 이렇게 스몰 모드가 이렇게 뜨는데 이 스몰이 아까 여기서 한 단계 이렇게 늘려졌을 때 뜨는 요 창이 되는 겁니다. 요 창 간의 이동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아트, 슬림,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패널끼리의 이동 단축키 버튼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 패널에 꽉 차게 다 만들어놔도 다음 패널로 넘어가서 더 많은 단축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모드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해놨냐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화살표를 통해서 위아래 레이어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프레임을 선택하게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트 모드도 지금은 가상 마우스 패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여기에서 편집할 것을 불러옵니다. 플로트 이렇게 있죠? 하고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바뀌죠? 플로트 모드에서 B 선택하면 브러쉬가 나오고 V 누르면 선택툴이 열립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못 움직이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는 이동이 되는데 왜 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터치패드가 될까요? 이 패널을 잡고 이동을 시켜주고 싶으시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무브 그립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브 그립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검은색이 되잖아요. 요게 무브 그립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세이브를 해주시면 가끔 세이브를 눌러도 저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 패널을 껐다가 켜주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S펜이 나오네. 슬림 펜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고 B 눌러서 드로잉을 해주다가 V 툴 선택해서 지워주고 얘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블루투스 패드가 더 편할 때는 아무래도 한 손으로 작업할 때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제가 작업을 했을 때처럼 한 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축키를 쓰는 거죠. 근데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확실히 일반적인 아티스트 패드 모드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한쪽에 손을 이렇게 댄 상태로 계속해서 터치를 해줄 수가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한쪽에 다 몰아서 넣어놨다 싶으시면 한번 우리 키보드를 떼볼까요? 근데 한 가지 꿀팁, 이게 꿀팁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서피스 쓰시는 분은 다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뒤집어서 거치하면 여기 이렇게 바로 충전도구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슬림펜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충전이 됩니다. 슬림펜이. 이거 되게 재밌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슬림펜 꺼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생각보다 또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게 미끌림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덜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잡고 단축키 쓰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한 가지 편리한 점, 이 타블릿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서피스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는 팜 리젝션이 호버링이 되어 있을 때 모든 터치를 금한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딱 S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북 같은 제품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S펜 호버링이 되어 있을 때 터치가 안 됩니다. 손 터치가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다가 호버링을 떼서 터치를 해주고 다시 작업하고 호버링 떼고 작업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버링이 되어 있을 때 손 터치 금지 동작을 끄게 되면 미친듯이 손바닥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요즘 제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썼던 것 중에 갤럭시북 펜 S 제품을 썼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 터치 방지용 장갑을 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두껍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두 겹을 껴가지고 막 이렇게 썼었던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요즘은 또 플렉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테스트를 해봐야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조금 해볼게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했다고 봅시다.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고 마지막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터치패드 쓰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스페이스바도 있습니다. 참 좋죠? 블루투스 키보드가 없이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아마 설치를 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물어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너 펜툴 설치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돈 주고 구매해야 되긴 하지만 이 펜툴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펜툴이 이렇게 깔리거든요. 타블렛 프로 펜툴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통 슬림펜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버튼이 하나지만 일반적인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드파티 펜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버튼이 두 개인 경우도 많은데 이 펜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서피스 펜 모양이죠.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의 펜을 쓰고 있는지를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나는 버튼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버튼이 하나인 일반 S펜 S펜 입에 붙었어. 일반 서피스 펜 선택을 해주게 되고 지금 여기 사이드 버튼이 라이트 클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작업을 하다가 누르면 우클릭이 뜹니다. 근데 얘를 클릭을 해서 인풋 모드에서 클릭을 해주고 키보드로 단축키, 핫키를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컨트롤 Z를 쓰고 싶으니까 Z를 누르고 여기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apply 눌러주시고 check 눌러주게 되면 활성화가 됐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옆에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Z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좌측에 프리셋을 정해두고 프리셋을 클릭해가지고 쉽게 이 세팅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요 프리셋을 클릭을 했을 때 컨트롤 Z로 해두고 디폴트를 눌렀을 때 그냥 우클릭으로 해뒀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식시키고 요 세팅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요 펜툴은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잘 적용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리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쉽게 매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서피스와 참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 서피스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킬러 컨텐츠 같은 느낌이지 않나. 마치 비트세이버나 알릭스 같은 VR 게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VR 기기를 구매하는 느낌처럼 이 단축 패널과 함께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투인원 PC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당연히 적응이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고 원하는 위치에 터치를 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편리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지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제공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적응해서 사용을 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쓸 수 있는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치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언젠가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허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마치 대중교통을 타는 것 마냥 내 자차를 그렇게 탈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언젠가. 근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적응을 완벽하게 해서 내가 편리하게 쓰고 있었다면 조금씩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좀 더 편해질 때 우와 드디어 이게 되네? 라고 더욱더 편리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절반이나 남았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야 이걸 지원해주네 랑 와 드디어 이것도 지원해주네 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보십니까? 네, 이제 손가락 키보드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조만간 이제 한글 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이제 반지 마우스입니다. 스노울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었죠. 이 두 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사실상 굳이예요. 굳이 내가 이걸 지금 당장에 안 써도 이거보다 너무나 편리한 건 많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 마우스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키보드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책상 환경을 벗어났을 때 키보드 마우스를 쓰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땐 이 제품이 최고인 거예요. 당연히 책상에서는 마우스가 가장 효율이 좋은 거, 키보드가 가장 효율이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남들을 못하는 건 저는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제스처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내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굳이 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 했으면 오히려 이 불편한 걸 왜 써? 싶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하철 같은 데에서 키보드를 떼고 작업한다거나 키보드 단축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보면 이건 그것만으로 이미 존재 가치가 충분한 거죠. 계속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게 어찌 보면 애니메이터에게 있으면 좋은 호기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단축키를 활용해서 애니메이팅을 하고 더 많은 애니메이팅을 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는데 나에게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나는 나를 가는데 쓰겠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거 뭐 또 그런 거 아니겠죠? 유명인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그런 속담들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저에게 애니메이팅 6시간의 시간을 주어주면 처음 4시간은 단축키 세팅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야 6시간 내내 불편하게 작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귀찮지가 않고 내가 힘들지가 않아요. 애니메이팅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노가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반복 단순 노동이면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애니메이팅만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느낌으로 말이 자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블릿 프로를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번 기회로 드디어 영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저리 하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네요. 이제 곧 이 서피스 프로 8은 반납을 하게 될 텐데 즐거웠다. 즐거웠어. 뭔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혹시 체험단 같은 게 없으려나? 그거 너무 써보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윤성원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렌즈를 껴가지고 지금